개장했습니다. 오늘은요 4, 5월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셨죠? 저도 어머님을 찾아뵙고 왔는데 참 어머님을 뵙기도 하고 참 젊었을 때 어머님의 젊었을 때 모습이 참 아직도 생생한데 저는 막 너무 늙으셔가지고 참 슬프죠. 그렇게 또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한테 또 카네이션을 받아야 되는 시절이 왔네요. 다들 잘 보내셨죠? 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싱크탱크입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그 어떤 펀드 매니저에 뒤지지 않는다. 왜냐? 우리 하 대표를 봤더니 개장 전 방송에 보셨더니 믿고 하니까 또 저런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의 어려운 점도 다 알고 있더라. 이렇게 뜨끈한 접시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도 국내에 몇 없습니다. 자, 이런 특급 참모를, 직원을 두고 계신 우리 CEO님들 오늘도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 방송에 예상했듯이 현대마린솔루션 벌써 난립니다. 거래량이 벌써 36만 주. 오늘도 지금 거래대금 1위겠죠. 오늘도 그 현대마린솔루션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제 무난히 넘어갔는데 오늘 시장에 뒤늦게 홍군형을 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지금 압도적으로 또 거래대금 1위가 됐네요. 어제처럼 폴라리스 AI가 코스닥 시장은 지금 거래대금 1위입니다. 어제랑 비슷한 양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파마리서치, 오늘 화장품들, 제가 개장 전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화장품은 요 세 종목 중심으로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파마리서치, VT, 아이패밀리, SC인데, 지금 좀 고개를 들고 있고요.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 삼성전자 마이너스를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역시 개장 전 방송 때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장은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 변압기 관련주들 다 우리가 뚜렷한 흐름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도 오늘은 좀 소부장들은 좀 쉬네요. 그 다음에 게임주, 크래프톤, 데브시스터, 게임주는 이제 크래프톤하고 데브시스터지만 보십시오 그랬죠. 이 두 종목 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라 할까요?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은요, 딱 특급 참모가 딱 업종별로 봐야 할 종목 찍어드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지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업종을 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윤영님 항상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움이 되어야 될 건데 도움이 되드리도록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JM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업종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적기에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도움이 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소부장들은 기가비스가요 또 인터넷 유튜브에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가 어제 기가비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비스가 하면서 유리기판 기가비스 한번 봐드릴까요? 420770 기가비스가 얘기가 되니까 저도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어요. 4207 뭐 하는 회사인지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4207 궁금하시면요, 여기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치시면 리포트 나옵니다. 우리 하 대표가 또 잠만 자고 썼겠지 생각해. 액면가 200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액면가 200, 자본금 25고 예쁘네요. 유보율도 좋네요. 그래서 좀 반도체 관련 장비, 이 회사는 검사 장비 회사인데요. 일단 사이즈 흐름은 좋고, 자, 광학 검사 장비, 수리 장비, 검사하고 수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그걸 많이 봅니다. 요게 이제 후공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옵티컬 인스펙션하고 리페어하는 장비입니다. 요게 지금 주력인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패키지 기판, 이게 주로 BJ,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요게 이제 그 제일 뭐랄까 앞으로 패키징으로서는 첨단 패키징으로서는 전도가 유망한 그런 패키징 방식이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쪽은 좀 첨단 쪽은 일본이 잘합니다. 이비덴이라든 일본 업체들이 잘하고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그게 이제 명함을 내밀고 있고 대덕전자도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폭 이제 점점 이런 후공정도 미세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그래서 여러분 인텍 플러스도 검사 장비 아시죠? 요거는 외층이고요. 이건 내층 안에 FC 볼 그리드 레이 보면 이렇게 볼들이 결국 이 다이와 기판과 칩 사이를 예전에는 이렇게 리드 프레임이라 그래서 선으로 연결했는데 이제는 미세화되고 작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 이런 거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점점 규모를 줄이면서도 고집적화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빨리 전달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내부층에 볼 이런 게 뭔가 좀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검사하는 장비고 인텍 플러스는 외층에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거를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셔프트, 뭐 돌기 이런 것들 있으면 자동으로 수리까지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 방귀를 좀 뀌는 회사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볼그리드, 어레이 쪽이 주력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지만 요런 거 복잡한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일본 이비덴 한 게 요런 거죠. 일본 이비덴. 인터포저 참 이런 거 어려운다는데 실리콘 인터포저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서브스트레이트라 보실 수가 있는데 실리콘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싼데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이런 HBM이나 이 반도체나 이 D램 쪽은 막 지금 D램은 14나노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뭐 이런 GPU 이런 거는 지금 7나노, 5나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이런 회로들이 미세화할 수 없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얘기가 뭐 당연히 이비덴이나 유니마이크론 이런 후공정 회사들이 투자를 활발히 할 때 재작년 같은 경우죠. 재미를 많이 보는데 이 회사 특징 하나가 인텔 인텔하고 이 집이 인텔에도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인텔 얘기도 좀 부각하고 하면서 이 장비가 지금 유리기판 쪽의 검사 쪽도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상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좀 추천이 나와서 이거는 그 유명 유튜브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친구를 상당히 저도 좋아하는데요. 저도 그 친구 영상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기가비스는 조금 비약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거 기가비스를 유리기판에 검사까지 한다면 조금 비약이다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늘 동진 세미캠 어제 실적 나왔는데 좀 고만고만 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AP 시스템이 요즘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근데 우리 정혜연님, 프레임 CEO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옵틱스가 뜨니까 필옵틱스가 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필옵틱스, 그 다음에 AP 시스템,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은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레이저 소스를 들여와서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필옵틱스가 부각이 된 건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를 잘 다루고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뭐 기판하면서 그러니까 다 구멍 뚫고 자르고 하는 건 다 레이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부각될 때 제가 다 AP 시스템, 이오테크닉스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삼성하고 거래하는 거는 필옵틱스하고 이오테크닉, AP 시스템은 협력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들의 공통점은 다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오르고 그런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네요. 그러나 우리 정의원님, 프레임님, CEO님 기억하시죠? 저는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부각되는 이유는 또 이런 레이저 기술을 유리기판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다시 조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게임은 어제 실적 나온 크랩톤, 그 다음에 데브시스트는 오늘 좀 약하네요.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엔터는 여전히 약합니다. DNC 미디어는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란 만화 알죠? 그 작가는 사망했어요. 재작년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그 만화는 안 나옵니다. 참 젊은 시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그 게임이 지금 출시가 되거든요. 그 지금 사전 다운로드가 많다 이러니까 IP를 가진 DNC 미디어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 요거는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IP를 갖고 있는 DNC 미디어가 그래서 좀 부각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죠? 나 혼자만 레벨업. 그다음에 오늘 파마 리서치 강세고요. 클래시스 어제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은행 실적 좋게 나온 오늘 강세고.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가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피부 미용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K컬처입니다. K뷰티. 그래서 특히 미용 기기 쪽이 또 해외에서 또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미용 기기 우리나라가 지금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조만간 빨리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다 미용 기기들인데요. 조선족을 좀 플러스 났군요. 다행입니다. 방사능을 좀 조용하고요. 2차 전지는 오늘은요. 네, 엔캠은 MSCI에 편입되니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계속 견고한 흐름이고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2차 전지는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하셔 피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이. 저는 볼 때는 아직도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데이터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부정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에 돌아가는 꼴은 꼭 10년 전에 폴리실리콘 태양광 열풍이 불어서 폴리실리콘 쪽 최근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 셀 메이커들한테 벌금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광 때도 그랬는데 폴리실리콘 때도 그 좀 장기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 사줄게 준비해 했는데 못 사준 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위약금을 내는. 그래서 애플이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애플이 삼성 OLED를 삼성에 매달릴 때 얼마 사줄게 해서 못 사줘가지고 아이폰을 잘 못 팔아가지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연간 막 수천억씩 위약금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열받아가지고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키우고 어제 나온 뉴스는 중국 BOE면 중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삼성의 기술을 넘겨주려고 애를 쓴 정황이 있다. 그 내부자 고발이 나왔죠. 그러니까 애플이 또 참 기업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참 심보가 못됐죠. 그러니까 맨날 기술이 안 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좀 키우려고 중국 BOE에다가 막 하는데 이번에 아이폰 16도요. 중국 BOE는 기술 인증받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메이커들, 셀 메이커한테 벌금을 주고 있다. 벌금이랄까요? 위약금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 보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분한 칭찬들이신데, 제스건님. 제가 도움이 되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픽셀 플러스는요, 뭐 또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래가지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뉴스가 주가에 반영되는 게 워낙 적극적이기 때문에 정말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빠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전선 변압기 쪽은 종목별 혼조고입니다. 화장품들이 오늘 강세네요. VT, 클리어 뭐 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쪽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이 지금 OEM 쪽이고요. OEM, ODM 쪽이고 이쪽이 이제 브랜드 쪽인데요. 화장품은 브랜드와 OEM 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OEM, ODM 이쪽은 그 TSMC 같은 역할이다 보시면 되고요. 브랜드 쪽은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TSMC야. 요렇게 설계한 대로 만들어줘.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래서 폭발성은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에 잘 팔리면 대박이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요렇게 OEM, ODM 사들은 고객을 많이 늘려서 화장품을 결국 제조 마진을 먹는 거니까요. 좀 폭발성은 없죠. 그래서 저는 브랜드사 위주로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들이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들은요, 네. 오늘 오히려 AI주들이 좀 강세거든요. 뷰노. 어제는 JLK가 강세였는데, 어제 JLK는 KMI라고 여러분 지나다가 보시죠. 건강검진센터에 이게 제품이 들어간다 해서 어디 강세를 보이고, 오늘은 뷰노. 근데 이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 주식이 주가는 나빴지만, 결국 이 의료 AI라는 게 지금 의료 분쟁도 의사가 부족하네, 늘려야 되네, 그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 의료 AI라는 게 의사를 대신해준다 이러면 좀 비약이고요. 보조해 의사의 판단을 의료가 부족한 거를 메꿔주는. 그래서 자, 루닛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28130인데요.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루닛이라는 회사는 뭐 투자자는 다 아실 회사인데 그게 지금 의료 현실하고 사실은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요런 겁니다.
자, 스웨덴 최대 사립병원, 네, 세인트 고란 병원과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스웨덴 내에서 병원에서 한 5만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유방암은 아주 판별이 힘들다 그랬죠. 여성의 유방암 유선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그래서 꼭 2명의 의사가 판독을 하라 이렇게 여러 번 돼 있는데 이 2명의 의사와 한 것과 한 명이 하고 거기다가 루닛 인사이트 한 명과 AI가 한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한 명과 AI가 더 낫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5만여 명을 했으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네, 스웨덴에서 야 이제 니들은 저기 해 혼자 하고 AI로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 명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점점 지금 의료 분쟁의 본질을 보면 의료 AI가 네, 점점 네,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이거 사실 의미를 합니다. 아직 주시장에 반영이 안 됐는데 또 이런 바람이 불면 의료 AI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시대적 흐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게 이제 루닛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작금의 일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왔구나. 이제 그리고 최근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방암 환자 판정을 받는 환자가 굉장히 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여성들 유방 조사를 할 때 분류를 했는데 예전에는 양성이 이렇게 양성이다. 이게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단계에다가도 잠재적 양성이다. 이렇게 판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암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정한 거죠. 야, 이렇게 생긴 세포를 암이라고 하자. 이게 암입니다. 그 세포의 암이라고 네, 이렇게 막 명패가 붙은 게 아니죠. 지금은 이런 추세로 오고 있어서 의료가 다 그랬죠. 옛날에는 그 고혈압도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고혈압 기준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학회할 때마다 고혈압 기준이 일씩 내려가는데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고혈압 환자로 판정할 거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학회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하나 내릴 때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돈을 엄청 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도 유방암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엔허투라고요. 최근에 항암 이게 건강보험 적용 받았는데 이 엔허투가 그렇게 판정해서 나오는 겁니다. 엔허투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유방암 하신 분들 엔허투라는 항암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조금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의료 AI들이 강세가 돋보인다. 자동차는 오늘은 좀 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수급 볼게요. 우리 하 대표로 방송을 들으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구나. 자, 9시 24분입니다. 수급 한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딱 보합이군요. 자, 예상했던 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대마린솔루션이 지금 거래 대금이 4,800억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삼성전자가 1,300억이니까 지금 현대마린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여기에 시장에 수급이 다 몰렸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들이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시장이 지수도 조용하고 상승 하락 종목 수도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상승 하락 종목은 747, 725 비슷하네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463대 354. 상승 종목이 좀 많기는 한데 시장이 좀 심심하죠. 심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화장품들 그다음에 오늘 TSE 강세, TSE도 뭐 우리 워낙 다들 잘 아시는 우리 애청자님들은 잘 아시는 시장한테는 어려운 종목인데요. 이런 거 이제 올라보면 이제 다 아시죠? 아, 이 하 대표가 지난번에 요거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낸드의 대표적 수혜주다. 시장에서 낸드 비중이 높은 회사를 잘 모른다. 그 두 개가 TCK하고 TSE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TSE도 오르고, TCK도 오늘 오르네요. 네. 그런데 TCK보다는 제가 TSE가 매력도가 더 높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TCK도 좋은 회사입니다. TCK도 좋은 회사인데, 좀, 미는 미인인데,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메인 느낌. TSE는 미인인데, 또 매력도 있는 미인 같은 느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프로연님, 정의원님들한테 남들이 얘기 안 할 때, 우리 업종 테마 분석도 그렇죠. 이미, 요때 이미 다 말씀드렸었죠. 이 방송 때도 여러 번만 3월 17일 날 이미 수혜주 해가지고 다 알려드렸어요. 네, TCK, TSE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하면 TSE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근데 주가가 그때는 별 재미가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 CEO님은 이 특급 참모를 곁에 주면서 네, 이걸 안다 하는 거죠. TSE 095340. 오늘 오르니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TSE는 굉장히 어려운 회사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개인 투자자들이 TSE가 아닌가요? TSE가 131290이군요. 이럴 때는 여기 찾으시면 종목 게시판으로 찾으시면 종목 리포트로.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자본금 55 너무 예쁘네요. 자본금 50 유보율 6,100% 이런 종목은요. 뭐라 그랬죠? 한번 실적이 나빠서 빠질 때는 그래도 덜 빠지면서 버티는 힘이 있고 뭐가 좀 좋아질 조짐이 보이면 먼저 튀어오른다 그랬죠.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들은요. 그래서 왜냐? 얘들은 우리가 한 칼을 한다. 얘는 좋아지면 확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낸드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중국 YMTC가 또 주요 고객 중에 한 명이라서 중국 관련 주기도 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네, 반도체 이 테스트 공정에서 웨이퍼 단에서 하는데 쓰이는 게 프로브 카드고 웨이퍼 단에 웨이퍼 테스트하고 파이널 테스트가 주 공정입니다. 이 테스트 소켓 등등 이 공정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다 생산하는 일종의 백화점이다. 테스트 과정의 소모품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리노공업은 이런 테스트 소켓 하나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낸드 비중이 높은 이유가 이 프로브 카드 때문에 그런데요. 프로브 카드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웨이퍼 단에 필요한 소입대로 소모품인데요. 요게 낸드 향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서 낸드 비중이 높은 거예요. 낸드 향. 그런데 디램 향도 개발은 이미 해서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반도체 라인에 적용되려면요. 몇 년 걸립니다. 지금 원래는 작년 4분기쯤 되지 않겠냐 기대했는데 지금 올 4분기쯤 될 것 같다 하는 전망들이에요.
이미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려면요, 장비도 그렇고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발했어요 하고 떠들어도 저거 매출되려면 한 3, 4년 기다려야 되겠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서 이게 디램양 부분이 미국의 폼팩터, 그다음에 일본의 MJC 이쪽이 지금 꽉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회사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낸드가 부각되는 이유는 이제 AI 서버 투자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기업용 서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업용 서버들은 보통 엔터프라이즈 서버라고 하거든요. 엔터프라이즈 서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결국 AI를 하려면 학습을 하면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하려면 그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저장에 들어가는 게 낸드다 보니까 낸드가 이제 AI가 아까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어떻게 지금 확산되느냐, 변압기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낸드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아는 우리 정의원님들, 프레임 CEO님들은 이런 종목을 볼 때 스스로 충분히 전략을 쓰시죠. TSE 회사 내용을 알고 AI 업황을 알고 동향을 알면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기업 내용을 알고 산업을 알면 이렇게도 판단을 못 하신다. 그러면 주식 투자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의 학식업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드리면 무지무지 어려운 회사예요. DSA는 여러분 스스로 이걸 제가 이렇게 안내해주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정말. 제가 다 DSA 공부하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랜드 관련, 오늘 또 시장은 명확합니다. 오늘 휴먼 올라가는 이거는 뭐 방산이라고 하고요. 다른 방산은 오늘 좀 조용하네요.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낸드, 이거는 AI죠. 지금은 AI라고 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의료 AI. 아직은 바람이 강력하게 불지는 않으나 한번 불 거다. 시대가 흐르는 그 다음에 이것도 변압기. 이것도 AI.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다 지금 명확하잖아요. 중장기 시대적 흐름이 명확한 흐름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애매해지면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배구 시장도 기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좀 이런 범주 내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대응을 매매를 하시면요. 상당히 재미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남양밀크님, 잉글로드가 브랜드 생산을 하나요? 근데 이렇게 OEM, ODM 업체가 브랜드 생산을 하면 그건 악재죠. 그러면 지가 ODM, OEM 업체가 브랜드 화장품을 만들면 거기다가 누가 물건을 맡기겠습니까? 정보가 나갈 건데. 마치 애플이 파운드리를 삼성에 안 맡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애플이 파운드리를 삼성에 맡기면 그 정보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는 안 그러리라 봅니다만 ODM, OEM 업체들이 화장품 브랜드를 직접 생산한다? 그럼 아마 그 회사 망할 거예요. 그 회사에 뭐 하려고 맡기겠습니까? ODM, OEM 업체들이 많은데. 자, 오늘 화장품들이 돋보이네요. 아마 지금 요것들 실적이 아마 나올 건데 실적이 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비아라고 있거든요. 비아가 요즘 좀 부각되는데 제가 좀 살펴봤는데 비아는 일단 매출이 한 380억, 작년에 383억 했나요? 매출이 좀 적어. 383억은. 이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빼면 클리어가 매출이 거의 한 4천억 가깝거든요. 그래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화장품이 잘 되면서
한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급의 회사가 가능성이 있다면 삐아가 그 다음 타자, 클레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VT하고 아이패밀리 SC는 한 1,000억대입니다. 화장품. VT는 그 화장품 말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 화장품 매출은 한 1,000억대예요. 일단 파마 리서치는 나름 경쟁력이 있는 회사. 마녀 공장, 요거는 1,000억대 초반이죠. VT나 아이패밀리의 1,000억대 중후반. 그 다음 마녀 공장은 1,000억대 초반. 그래서 그런 데 비하면 삐아는 300억대니까 요거는 아직은. 그 다음에 주로 립케어, 입술 쪽의 화장품 이 비중이 한 50% 이상이거든요. 한 54%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출 동향을 보면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초 화장품 쪽, 클렌징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는 추세라서 삐아. 그리고 이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얘는 500원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또 48에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미리 좀 살펴봤는데 매출에 비해서 자본금은 큰 편이고 실질 자본금은 유통 물량은 좀 적은 편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매력도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시고, 그럼 낮다 보시면 여러분 대응 전략가 나오죠. 단타로 하시고 손절매 원칙은 꼭 지킨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VT나 아이패밀리 SC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규모도 되는 데다가 제품력도 요즘 VT 리들샷 뭐 그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아이패밀리 이 제품도 SC 제품도 올리브영에서 한 5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예를 들어서 샀는데 좀 물렸다. 그럼 좀 버틸만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패밀리 SC를 샀는데 재수없이 고점에 잡았어요. 이렇게 고점에 잡았어. 요러면 좀 견디어 볼만 하죠. 요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 조금 나는 좋아, 한 15% 펀드처럼 나는 한번 조금 길게 본다, 단타 하신다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겠고, 단타 하시는 분은 뭐 아니면 신용을 쓰시는 분, 이런 분은 나는 5%만 가도 손절하겠어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조금 길게 투자하시는 분은 나는 한 펀드들처럼 15% 정도 물리면 손절매 하겠어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기다려 볼 만하죠. 근데 이제 삐아 같은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업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방안이 쓰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오늘도 어제처럼 좀 슴슴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여기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 벌써 거래 대금이 4,800억, 삼성전자가 1,300억, 차이가 너무 크네요. 오늘 좀 부작용 이 시장에 오늘도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심심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아직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아서 괜찮고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좀 많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애매하네요. 외국인들도 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제는 외국인이 이러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쭉 순매도 이렇게 실질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어제 1시였죠. 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쭉 변했기 때문에 오늘은 1시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사준다면 후강 현상도 발생할 것 같은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오후장 1시 이후에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초점을 맞추시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 여타 종목이 좀 슴슴한데, 그 중에서 보니까 좀 역시 실적 호전주들이 돋보이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하 대표가 올해 내내 얘기하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뚜렷한 그런 종목 위주로 내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JM님 오늘 마이너스 20% 정도 쌍매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익률이 좋은 분들을 만나고 배우려고 애쓴다 그랬잖아요. 그 배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사족 같은 말씀 드리면요. 이제 그분한테 제가 신용에 대한 생각을 배웠는데 참 공감이 갔던 게 신용은 레버리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너스 2.5%에 걸어 놓는다. 예약 매매를. 종목에 따라 변화는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 신용 3개월이니까 뭐 3개월 안에 수익 나겠지. 이런 사실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으로 신용을 접근하시는데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보시는 거죠. 신용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청자님 중에 신용을 느긋하게 대응한다. 그러시면 내가 망할 가능성, 투식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구나 생각하십시오. 신용은 정말 단기로 이용하는. 그래서 항상 예약 매매를 걸어줄 정도로. 그래서 또 이분은요, 제가 일괄 매도, 좀 시장이 좀 무너진다 싶으면 그냥 일괄 매도, 키움증권은 9종목까지 일괄 매도가 된다더라고요. 그냥 일괄 매도.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금요일 날 마이너스가 난 종목들은 팔아버린다 그럽니다. 기분 나쁘니까. 네. 나는 플러스가 나는 건강한 종목만 들고 있겠다. 그는 이제 각자 취향인데, 일괄 매도를 잘 하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제가 한번 그 수익률 표한 말씀드렸죠. 그분 수익률이 쭉 이렇게 헤매다가 올 3월에 쭉 지금 300% 수익 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재룡전기 한 종목으로 몰빵을 쳐가지고 수익을 냈다. 제가 언제 2월 26일 날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들한테 재룡전기 추천드렸었죠. 네. 그 한 방에 300% 이상 수익을. 그것도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더 났을 건데 3만원 넘어가면서 조금씩 분할 매도 해서 이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잘하는 분들은 투자는 어떻게 하는구나 우리가 참고로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신용은 3개월 안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요 2,500개가 넘습니다. 주식 하나 사서 못 팔고 그게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더 나쁜 결과가 온다. 기업의 수명은 5년이다. 그래서 기업을 수명은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이 폈을 때, 활짝 폈을 때, 꽃이 막 봉우리를 맺을 때부터 활짝 필 때까지만 먹고 나오면 되지. 주구장창 들고 그 종목만 들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계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수익 잘 내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스폰지처럼 흡수해서 또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조금이나마 도움되려고 애쓰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1시 이후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보십시오.